다음은 메타버스의 시대를 주제로 권종호 유니티 코리아 사업총괄본부장님의 기조 연설이 있겠습니다. 유니티는 게임 개발의 민주화를 추구하는 세계 최대의 모바일 게임 엔진 제작사로 메타버스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역시 직접 참여가 어려워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니티 코리아에서 전체 사업을 맡고 있는 권정호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시작 전에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는 현장에서 여러분을 뵙고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제 이실상의 이유로 오늘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된 점 먼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우리의 주변에서 끝없이 이야기되는 최근 우리의 사회입니다. 단연 메타버스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메타버스의 시대에 어떻게 정의 내리고 어떤 상황이 펼쳐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저는 오늘 이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메타버스를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인터넷 시대와 무엇이 다른가? 제가 메타버스라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 다음부터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 도대체 메타버스는 무엇이고 그렇다면 기존의 인터넷과는 무엇이 다른가? 라는 이야기를 그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일단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리기 전에 저는 메타버스라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 가장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 MZ세대를 타깃으로 한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좀 그 메타버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MZ세대를 타깃으로 한다고 할 때 좀 궁금함을 가지게 됩니다. 왜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비되는 그리고 많은 투자가 를 필요로 하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부분을 할 때 기존의 인터넷을 너무도 잘 사용하고 있는 MZ세대를 타겟으로 한다면 왜 메타버스가 과연 필요한 것일까라는 그런 궁금함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를 인터넷과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 제가 이 정의를 먼저 내리기 전에 아마 조금은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아마 최근에 읽으셨던 여러 내용들하고 그다음에 세계적인 석학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메타버스의 내용이 유사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부분도 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내리는 메타버스의 정의는 메타버스는 연결이고 인터넷은 단절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란 인터넷 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UX와 UI의 시대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굉장히 궁금한 점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은 연결인데 왜 인터넷을 단절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을 것인가? 인터넷은 공간과 이런 시간을 떠나서 연결을 하는 거의 상징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터넷에, 그러니까 온라인 시대가 오면서 저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온라인 경험. 온라인 경험이라는 뜻이 무엇을 내포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온라인 경험이라는 뜻은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오프라인 경험과 온라인 경험이 다르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오프라인의 어떤 경험과 일상의 경험과 온라인의 경험 사이에서 어떤 단절이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런 부분을 부정할 수 없을 텐데 온라인 시대를 편하게 받아들인 시대와 온라인 시대를 좀 받아들이지 못한 세대 간의 세대 간 단절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이러한 단절,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있는 그다음에 오프라인에서 있는 경험과 온라인 시대를 넘나다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절이 아닌 연결로 만드는 또 다른 UX, 새로운 경험의 창출, 그거에 대한 UI, 이 부분을 저는 메타버스라고 정의 내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조금 한번 예를 들으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네, 여기 보면 화면 그 제일 위에서 빨간
박스로 표시한 내용을 보시면 우리 할아버지 키오스크에서 화면 눌러 주문은 못해도 VR은 수십 년 보던 현실이랑 비슷하니까 거의 보자마자 적응하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VR이 메타버스다라는 그 얘기를 드리고자 했던 것이 아니고 저희가 VR이나 이런 기기에서 저희가 추구하는 메타버스로 가는 길에서 추구하는 부분은 VR 헤드셋을 쓰기까지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 이후에 보면 저희가 추구하는 모든 경험이 현실에 사는 경험과 동일한 경험을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의 경험이 그대로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그런 경험, 연결을 추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왼쪽 하단을 보시면 저희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누구나 한 번 정도는 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 내용인데 맥도날드나 기타 다른 매장을 방문하셨을 때 대면을 하지 말라고 해서 저희가 키오스크를 되게 많이 설치를 해놨었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웃긴 일이 발생을 했었잖아요.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나니까 얼마 전까지 잘 버거를 잘 주문하시던 그 연령대 있으신 분들이 갑자기 주문을 못 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주문하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직접 알려드리고 새롭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그 가이드를 주시는 분이 옆에 서 계시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현실의 경험과 실제로 우리가 어떤 구매의 경험 자체가 원래 우리가 하던 구매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경험의 단절이 일어났던 그런 부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른쪽 부분에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의 선물하기 화면을 잠시 보여드립니다. 혹시 이 내용을 들으시는 분 중에 저와 동일한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8순이 되셨습니다. 근데 카카오톡으로 저한테 아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내용부터 좋은 글귀를 보내시기 위해서 거의 문자에 폭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 선물하기를 사용하는 그 방법을 전 모르시기를 바라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워서 어차피 못 쓰시겠지만 만약에 이 부분이 일반적인 구매 방식과 비슷했다면 저에게 굉장히 많은 선물을 건강한 건강 음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내오실 텐데 이 선물하기 어떤 경험 자체가 실제 일상에서 어떤 물건을 구매하는 그런 방식과는 경험이 차이가 있다 보니 사실적으로 그 엄청난 문자를 보내시는 그분께서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분 못 보내시고 계십니다. 즉 현실에서의 경험과 우리가 일상에서 되게 일상이라고 말하는 온라인에서 어떤 경험이 달린 온라인에서 단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방문했던 키오스크가 이런 형태라면 어떠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 키오스크, 저희가 아마 유니티의 디지털 휴먼인 수아인데요. 만약에 디지털 휴먼 수아가 키오스크에 있고 우리의 기술인 음성인식 기술과 사물인식 기술, 그다음에 AI 기술이 같이 좀 경합돼서 누군가 새로 키오스크를 다가갔을 때 키오스크에서 우리가 다가오는 걸 인지하고 우리가 주문하는 방식을 예전에 매장에서 주문을 받으시는 분처럼 자연스럽게 계속 주문을 받았다면 저희가 키오스크에서 어떤 경험의 단절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연결에 대한 메타버스의 경험은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연결을 위한 기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휴먼, 그다음에 AR, VR, 헤드셋이나 그런 기술들, 음성 인식 기술, 사물 인식 기술, AI 기술, IoT,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산업 현장에서 쓰여지고 있는 다양한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들이 저희가 현실과 온라인 그런 네트워크상을 넘어서는 연결을 위한 기술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추가적인 그런 기술들이 계속적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저희는 굉장히 저희의 일상을 도와주고 저희가 앞으로 살아가는 방식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기술로 저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는 굉장히 큰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이 도입됐을 때 저희 세계에는 어떤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한번
저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연결의 기술을 통해서 산업 현장에서 점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공장에서는 로봇들이 사람을 대신해서 조립이라든가 공정에서 참여해서 여러 조립 과정에 참여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무인화 상점들이 만들어져가 있고 아마 TV나 이런 쪽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드론을 위한 배달이라든가 그다음에 로봇을 이용한 배달. 식당에서도 대신 무인화 로봇이 주문을 받고 배송을 해주고 하는 역.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자율주행을 굉장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자율주행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사 선생님들이 로봇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여기 나온 이런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우리가 자동차라든가 굉장히 큰 제조업들이 어떤 지역에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했었던 것은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점점 이 일자리 창출에 대한 내용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예전에 사람들이 하던 그런 내용들을 로봇들이 점차 대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조립 공정뿐만이 아니고 그 안에서 물류라든가 창고 정리라든가 그 제품에 대한 어떤 검사, QC, QA 이런 모든 부분들도 이제 사물인식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활용해서 로봇가 대체를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야기는 현장에서 저희가 있던 그런 많은 일자리 창출들이 사라질 것으로 보여지고 아래에 있는 그런 자율주행 부분들이 활성화된다면 당연히 여러 우리가 기사님들이나 여러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감소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본다면 저희가 노동력을 하고 굉장히 피로감이 주던 업무를 로봇이 대체한다고 하니 되게 좋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 일상을 차지하고 있던 굉장히 많은 일자리들이 아마 이런 부분을 떠나게 되면 새로운 업무나 일자리가 창출도 되겠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일자리가 사라지는 현상도 발생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이 확대가 된다면 결국은 당분간 어느 정도 상의 시대에는 일자리의 감소, 그 다음에 인력을 갖고 있는 인력의 감소, 그 다음에 이거에 따른 단기적인 경제의 감소가 위축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는 약간 우울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좋은 기술이 저희한테 줄 수 있는 약간 우울한 이야기를 얘기했는데요. 하지만 메타버스라는 부분이 과연 줄 수 있는 부분, 이걸로 인한 다른 내용들을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메타버스의 시대는 새로운 종류의 직업, 경제, 그 다음에 저희 나라는 어떻게 보면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구가 굉장히 적고 그 안에서의 경제의 한계가 있다. 하지만 메타버스 시대는 어떤 나라의 경계나 마켓에 어떤 제약이 생기지 않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모든 마켓이 연결되고 경제가 연결되고 사람이 연결되면서 거대한 새로운 경제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아바타라는 부분이 메타버스 전체를 대표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온라인 공간 내에서 새로운 경험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려고 하다 보니 우리를 대체하는 그런 아바타 경제라든가 가상 경제, 그 다음에 이제는 유튜버나 이런 부분도 직접 사람이 하는 유튜버뿐만이 아니고 가상의 디지털 아이돌들이 굉장히 큰 아이돌로서 활동하고 있는 것들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새로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관리하고 하는 그런 새로운 경제, 그 다음에 국경을 넘어서는, 그 다음에 단순히 이런 부분이 온라인 안에서 발생하는 그런 온라인 경제가 아닌 여기서 창출된 재화들이 오프라인으로 순환되면서 경제가 순환되는 폭발적인 경제 시스템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단 한
그 하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메타버스는 한순간의 유행 아니냐? 그냥 순간적인 사람들의 어떤 열병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냐라고 그 질문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런 새로운 메타버스의 어떤 기술들이 확산되면서 현실 경제에서의 어떤 그런 축소, 하지만 메타버스를 확대를 통해서 저희가 새로운 경제로서의 규모, 새로운 경제로서의 변화, 일자리로서의 변화, 경제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메타버스는 한순간의 유행일 수도, 마케팅의 한 구조일 수도 없는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며 미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런 것이 하나의 그 유행이 아닌 현실이자 우리의 미래라면, 그렇다면 저희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 부분이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그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메타버스 세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잠깐 그렇다면 메타버스 세상 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잠시 한번 살펴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안에는 아바타라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NFT라는 얘기를 하면서 NFT 아트라는 부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메타버스 안에는 다양한 공간들, 우리가 활동하고 뭔가 활동하며 거래하고 움직여 다니는 그런 많은 공간들이 존재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휴먼이라든가 그다음에 AR, VR 같은 많은 컨텐츠들, 환경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메타버스 세상 속에 있는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을 저는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메타버스 세상 속에는 우리가 3D 컨텐츠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바타 또한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3D 컨텐츠입니다. 그다음에 그에서 존재하는 많은 공간들도 3D 컨텐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VR, AR로 보여지는 많은 그런 내용들,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저희는 컨텐츠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 영상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그 안에서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 단순하게 이야기한다면 3D 컨텐츠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잠시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제가 엉뚱한 이야기를 하나만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세상은 기능의 시대에서 경험의 시대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무슨 기능의 시대에서 경험의 시대로 옮겨가고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 라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저희의 세상은 이제 어떤 기능 자체보단 이 기능을 넘어서는 경험을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좋은 예가 지금 우리나라의 굉장히 큰 브랜드의 두 냉장고 가전제품들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제가 궁금한 부분은 과연 저희한테 더 좋은 냉장고라는 것이 있을까요? 더 냉각 기능이 더 좋은 냉장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 이런 가전제품들, 더 빨래가 너무 잘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걸 구매하고자 하는 그런 것인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가전제품의 가격은 기존에 저희가 쓰던 제품과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근데 저는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엄청난 기능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어떤 의미든 새로운 경험, 그동안에 느끼지 못했던 다른 의미의 경험을 느끼면서 저희는 그 경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향후 저희가 차량에서 느끼는 것들, 저희가 언젠가부터는 전기차 시장에 오면서 제로백이라든가 이런 차의 기능과 관련된, 기계적 기능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 차량 안에서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새로운 경험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다양한 경험의 시대에서 그 경험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3D 컨텐츠, 새로운 경험, 이런 부분, 기능의 시대가 아닌 경험의 시대. 그래서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는 그 안을 메타버스 어떤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기능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그것보다는 그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활용해서 누구가 새로운 경험을 창출해낼 수 있는가, 누군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크리에이티브와 크리에이터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관점에서의 컨텐츠 크리에이터라는 시대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크리에이터, 3D 인터랙티브 어떤 그런 툴 기반의 크리에이티브와 크리에이터의 시대가 다가올 것으로 보십니다. 이 말씀이 곧 무엇이냐면 결국은 메타버스의 시대에서는 이런 다양한 컨텐츠와 관련된 업무, 컨텐츠와 관련된 경제,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저희가 현실에서 사라지는 많은 그런 기능 직군, 노동력을 창출하였던 그런 직군들이 사라지는 대신에 엄청난 폭발적인 경제,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경제 안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크리에이터의 세계가 오게 될 것이라고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시 이 부분은 제가 어떤 광고로서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메타버스를 준비하기 위해서 결국은 많은 연결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편성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페이스북의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의 메시나 알트스페이스 VR, 저희 나라 SK의 그 e프렌드라든가 로블록스 제페토, 이런 모든 현재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메타버스 기반의 어떤 그런 플랫폼들이 유니티라는 보편성적인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시대는 이제 성큼 다가와 있고 기술로서 초래된 현실의 어려움은 메타버스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 것입니다. 사실 저희 나라의 어떤 교육 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창의적인 그런 교육 체계나 교육 커리큘럼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곳곳에 K-팝의 열풍, 넷플릭스를 통한 K-드라마의 열풍, K-무비, K-컨텐츠들의 열풍이 지금까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 시대, 결국은 크리에이터의 어떤 시대와 그런 경제 속에서 컨텐츠 시대의 대한민국의 위상은 더욱 커질 것이고 이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저희 어떤 미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오늘 이 기회를 빌어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메타버스라는 시대는 저희가 가동하고 있었던 여러 경제적인 부분, 인구적인 부분, 이런 한계를 저희의 어떤 그런 특징들, 그런 크리에이티브적인 컨텐츠의 강화, 컨텐츠에 뛰어난 그런 특성들을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시대, 최적의 경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더욱 커질 것이고 이를 준비한다면 메타버스 시대에서 3D 인터랙티브 실시간 도구를 기반으로 한 창의적 인재 양성은 더 이상 선택적인 부분이 아니고 필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시고 젊으신 분들이라면 이러한 미래를 준비해 주시고 뭔가 이 젊은 사람들을 이끌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 입장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방향으로 우리의 젊은 사람들이, 그다음에 모든 부분들이, 그리고 아마 이런 컨텐츠 기반의 어떤 사회가 된다면 지금 은퇴를 준비하고 계신 그 모든 분들도 굉장히 새로운 길을 가시는 제2의 길을 가는데도 좋은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제가 몸 상태가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이 말씀을 드리느라고 좀 중간중간에
많은 기침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들으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그럼 뭐 양해를 드리고 메타버스 시대 창의적인 크리에이티브 그런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우리 한번 앞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언제나 기술 발전이 있으면 그에 반해 또 위축되는 부분도 있기에 마련입니다. 메타버스도 또한 분명히 명과 암이 존재할 텐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당면한 현실이 됐습니다. 이 현실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아주 깊이 있는 말씀들을 전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권종호 유니티 코리아 사업총괄 본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휴식을 가진 후에 세션 1 메타버스와 창작자 경제에 대한 컨퍼런스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시 15분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